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 기초를 시작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교재를 처음 줬으니까 선생님의 계획을 좀 설명을 할게.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서 어디다 메모를 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뭐 지난주에 배웠던 땡땡인지 모의고사는 이제 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복습 충분히 됐다라고 하면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건 진짜 한마디로 멘탈 훈련이었고, 그쵸? 정신. 그러니까 라임 쩔탱. 정시반으로서 가져야 될 정신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막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셋은 이미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땡땡인재 모의고사를 풀면서 70분을 실제로 인터벌 해가지고 운영도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진도 시작이야. 나는 이 수능 특강 영어라는 교재를 선정한 이유가 있어. 자, 우리가 정시를 공부할 거라고 한다면 영어에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좋은 매테리얼, 즉 학습 자료들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1순위는 기출입니다. 그쵸? 1순위가 기출이요. 정시반한테 중요한 매테리얼이 뭐냐? 1순위는 기출이야. 그리고 2순위는 연계교재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이 두 가지를 정말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 어느 과목의 기출은 풀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그 기출문제집을 사서 공부하는 게 좋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 그래서 기출을 연습할 때는 무리하게 고3 거를 먼저 하지 말고요. 고2 거를 먼저 완성해놓고 고3 거 넘어가는 게 훨씬 좋아. 자, 근데 이때 완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문제집 한 권을 다 풀었다가 사실 완성이 아니라 정답률이 나오냐가 완성의 기준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가져온 이 노란 색깔 책이요. 마더텅에서 나온 고2 모의고사를 한 12문제 정도씩 짤막하게 묶어놓은 세미 모의고사 같은 교재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2 모의고사를 연습을 할 건데, 연습을 시키면서도 쌤이 과제로 관리를 할 거예요. 노란색 책을 과제 관리하면서 요놈이 한 5회 10회까지 쭉 풀었는데 정답률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럼 난 거기서 멈추게 할 거야. 멈추고 더 풀지 않고 풀었던 것들 중에서 모르는 문제를 다시 한번 쌤이랑 피드백을 하는 클리닉 시간을 부여를 할 거고, 이 친구가 10회 20회까지 다 풀었는데 정답률이 점점 좋아져. 그럼 그 친구는 이 노란 책이 끝나면 바로 고3 걸로 넘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노란색 책을 우리가 같이 시작하지만 이 책 한 권이 언제 완성되냐는 아마 학생들마다 천지 차이가 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순위 기출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성과, 완성도에 맞춰서 운영을 할 거라면, 두 번째 중요한 매테리얼이 EBS 교재인 거야.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우리의 기본 상식이다. EBS에서 나오는 교재가 엄청 많지만 그 중에 연계 교재라는 마크가 붙어있는 교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마크가 붙어있는 교재는 수능 특강 영어,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라는 교재가 있고요. 마지막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렇게 4권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교육청에서도 인정한 연계 교재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 모의고사는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공부하는 게 목표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보는, 과거에 쏠려있는 게 기출이에요. 자,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의 트렌드를 보는 건 연계교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나랑 수업으로 주로 다루게 될 건 많이 바뀌고 있는 수능의 경향에 맞춰서 이 연계교재를 가지고 연습해보면 좋겠다 싶었어. 그래서 이 교재를 고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시 공부할 때 중요한 두 가지 매테리얼. 1번 뭐다? 기출, 평가원 기출, 교육청 기출. 두 번째가 뭐다? EBS 연계교재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이걸 좀 다 다뤄볼 거고요. 무슨 의도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봄노트라고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봄노트 스프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펴보실래요? 자, 봄노트 교재는 우리 여름학기 때 수업 들었던 경우에는 여름학기 때 했던 거랑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 들 거야. 자, 얘들아, 연계교재가 중요한 이유를 내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 연계교재는 어디에서 나온 걸 연계교재라고 해요? EBS에서 출판된 거죠. 자, EBS에서 출판된 교재는
소재가 또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국어도 풀 때 보면요. 비문학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소재가 나오면 훨씬 빨리 읽히고 어려운 소재가 나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영어도 배경 지식이 많이 쌓여 있을수록 읽어가는 속도가 좀 부스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소재에 대한 학습이 많아야 돼. 그럼 그 소재는 EBS에서 빈출되는 소재가 보통 수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부를 시킬 거고, 두 번째는 어휘야. 자, 일단 요즘에 연계교재라고 말은 하는데 원래 연계는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가 있어. 직접 연계는 뭐냐면 수능 특강 지문에서 주제로 출제된 걸 실제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순서 문제로 바꾸는 거야. 비슷한 지문과 똑같은 지문을 유형만 바꿔 출제하는 걸 직접 연계라고 해요. 자, 이렇게 직접 연계가 되던 시절에는 연계교재 3-4권을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가 수능의 성적을 결정했었어. 그럼 당연히 내신을 잘하는 애들이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의 수능에서는 간접 연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간접 연계라는 건 뭐냐면 심지어 그냥 비슷한 소재가 쓰였어. 예를 들면 수특 지문의 AI의 단점인 거야. 그리고 수능에는 AI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연계라고 쳐요. 그러니까 이 연계라는 말이 거의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내가 수특에서 한 번 공부한 지문은 절대 수능에 나올 수가 없는 패턴이 돼버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한국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교과의 연계성은 보장을 해야 돼서 그 연계성을 뭐로 잡은 거냐면 어휘로 잡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배우는 뭐 영어 1, 실용 영어, 독해, 장문 막 이런 교과서 있죠. 교과서에 출제되는 단어들을 비롯해서 EBS에 포함된 단어 안에서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특을 공부할 때는 소재가 되게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어휘를 외워주는 게 진짜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것까지 쌤이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일단 내가 맨날 수업할 때 형광펜 들어 이 말을 되게 많이 할 거야. 쌤이 좋아하는 색깔 뭐죠? 분홍 색깔 형광펜 맨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밑줄을 치는데, 분홍 색깔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는 건 앞으로 지문을 구성하는 로직이자 구조입니다. 자, 이 로직이자 구조는 수학에 대비하면 뭐랑 똑같냐면 공식과 같아.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수학 문제에서 뭐 2차 등식을 풀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그 문제를 잘 풀어내는 애들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공식이 뭔지를 잘 떠올린 다음에 그 공식을 잘 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가 수학을 잘하는 친구 아니야? 맞죠? 생각해보면. 그러면 영어도 똑같다. 영어도 어떤 지문이 나올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은 불가능해. 왜? 간접 연계거든. 뭐가 나와도 우리는 다 풀어내야 되는 거야. 전혀 본 적 없는 지문일 텐데. 근데 그런 지문 안에서도 이거 통념과 반박이라는 글의 구조인데, 아니면 이거 지금 예시를 2-3개 나열하고 있네. 나열되는 거면 공통점 고르라고 했는데, 이것처럼 수학 문제를 보고 공식을 추론해내듯이 지문의 특정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지문의 구조는 뭐겠네를 추론해내면서 푸는 게 정시를 잘하는 친구들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분홍 색깔로 형광펜을 쳐주는 것들은요, 지문의 구조와 수학의 공식과 같아. 그럼 수학의 공식과 같다는 거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외우고 본인들이 공부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마더텅 거 풀 거 아니에요. 그냥 마더텅 풀 때 봄쌤이랑 뭐 예를 들면 시밀러리를 오늘 배웠어. 근데 내가 문제를 푸는데 시밀러리가 나와. 그럼 그거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면 정시 실력이 늘까 안 늘까? 안 느는 거야. 시밀러리 나왔으면 이렇게 풀라고 했는데 그럼 그 공식을 대입해보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문은 또다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이게 간접 연계의 풀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지문이 흘러나가는 공식인 거고, 그 공식을 쌤이 분홍색으로 계속 골라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요? 그 분홍 색깔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봄노트를 필요하고 했죠. 이 봄노트는 학습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자, 우리가 먼저 현장에 와서 진도 수업을 들었어. 진도 수업을 들었으면 다음 시간 올 때까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봄노트 복습이야. 봄노트 복습이야. 자, 쌤, 여보, 봄노트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위에 문장 영어 있고요. 밑에 한글 뜻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시 공부하는 거잖아요. 밑에 한글 뜻을 참고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혹시나 너무 어려운 문장이 있을까봐 밑에 한국말은 넣어놓은 거니까 우리는 영어로만 보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쌤 이 봄노트 복습을 할 때는요, 내가 철저하게 단계를 나눠줄 테니까 이대로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야 돼.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 봄노트를 피기 전에 먼저 본인이 필기한 거 있죠. 이 필기를 먼저 한 번만 복습해요. 수업 들으면서 막 필기했잖아. 필기를 복습한 다음에 봄노트를 펴. 그 봄노트를 피고요. 본인이 필기했던 걸 이제부터는 보시면 안 됩니다. 필기를 한번 복습을 했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봄노트를 피고요. 거기다가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을 리마인드 해보는 거야. 자, 선생님 그러면 이 수업 내용을 리마인드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A, 첫 번째 부분은 선생님이 늘 문제 풀 때 뭐부터 잡아? 형광펜 단서부터 먼저 잡잖아. 그럼 너희들도 이 지문의 형광펜 단서가 뭐뭐였지를 먼저 쭈쭈쭈쭈 밑줄을 쳐보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거죠. 형광펜 단서를 치면서 이 단서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까지를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similarly 밑줄 쳤어, 나열을 알려주는 거라 공통점 고르라고 했어, 이런 말들까지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B입니다. 자, 이제 한 문장씩 무엇을 해볼 거냐면 구조를 분석하면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자,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한 문장씩 구조 분석을 하는데 이상하다, 이 문장은 되게 구조가 안 잡히네 같은 문장이 있을 거예요. 쌤 이렇게 구조 분석을 했을 때 어려운 문장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 어려운 문장은 별표를 쳐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별표를 쳐놓으면 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뭐 할 거야? 금요일에 오자마자 먼저 나가는 건요, 수특이 아니라 봄노트 피라고 할 겁니다. 자, 일단 봄노트 펴서 우리 오늘 예를 들어 1강 나갔다고 가정해보자. 자, 1강에 1번 지문 별표 문장 뭐 있어? 1강에 2번 지문 별표 뭐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온 문장을 쌤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복습으로 구조를 잡아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한 문장씩 구조 분석하고 해석했어. 마지막 C예요. 자, 지문의 전체 흐름을 직접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 주제 뭐 얘기해 준 다음에 예시 1번으로 뭔 얘기했고 예시 2번으로 무슨 얘기해 줬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그 지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봄노트를 다 완성을 했을 때는 포맷이 있을 거야. 아마 본인이 완성을 했을 때는 당연히 뭐가 먼저 쳐 있어야 돼? 형광펜 쳐 있어야 돼. 문장마다 뭐 되어 있어야 돼? 구조 분석이 되어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쌤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에 매뉴얼을 줄게. 웬만하면 이대로 맞춰. 나랑 계속 수업할 거니까. 자, 구조 분석을 할 때는요,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요, 주어와 동사가 있을 때 동사 앞에다가 슬래시 끊는 겁니다. 쉬워. 왜? 나 주어를 먼저 찾는 거야? 동사를 먼저 찾는 거야? 동사를 먼저 찾고요. 그냥 그 앞에서 일단 끊어보시라고. 알겠죠? 자, 주어 동사 끊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뭐 접속사 나온다. 아니면 관계사 나온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얘네들 나오면 문장이 길어질 거란 얘기니까 앞에서 슬래시 2번을 끊고 갈 겁니다. 약간 명지는 천일문이랑 비슷한 느낌이겠죠? 천일문 했었다고 하니까. 두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문장 보면서 전명구와 같은 수식어구들 있어. 사실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 수식하는 것들이 많이 붙어서 그런 거라 이런 수식어구를 괄호로 묶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4번인데 사실 얘들아 우리 내신하면서 은근 짬밥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얘들아 allo라는 동사가 나오면 몇 형식이냐? 5형식이죠.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되지? 목적격 보어로 뭐 나와야 돼? 투부정사 나와야 돼.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문장이라면 성분까지 기재해보는 게 아주 좋아요. 쌤 그럼 성분은 뭐뭐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아가들이 이렇게 끊으려고 하다 보면 이상하다.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 괄호를 여기서 닫아야 돼. 여기까지 닫아야 돼. 이런 것들. 이상하다. 얘 나오면 뒤에 투부정사 나와야 되는데 왜 투부정사가 안 보이지? 이런 것들 말이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고 질문할 걸 골라서 쌤이랑 피드백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 내가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얘기할게. 내가 정시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정시 공부는 단계가 2개야. 이렇게 돼야 돼. 지문을 읽을 때.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 써놨어? 직역이야. 자, 이 직역이 뭐냐면 구조를 나누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게 직역이야. 그러면 이 직역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의역이야. 의역이라고 하는 건 맥락에 맞춰서 말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걸 의역이라고 해.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할 건 이거야. 왜냐면 수능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은 이거고 해설지 봐도 안 나오는 게 이거거든. 알겠지? 그런데 이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 얘로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 니네들이 복습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은 내가 이걸 먼저 쳐줄 거니까 이것만 안 되는 게 있나 확인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미션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과제를 운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갔어. 그럼 금요일까지 해와야 되는 기본 과제는 뭡니까? 봄노트예요. 그럼 학원 올 때 갖고 와야 되는 교재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뭐랑 뭐는 꼭 갖고 다녀야 돼. 수특이랑 봄노트는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과제 설명할게요. 다음에 나오는 과제는 이제 마더텅 과제 시작을 할 거고 듣기 과제를 시작을 할 겁니다. 틴토리 들어가 보면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 건데요. 한번 이따가 보시고 지금은 제 말만 들으면 됩니다. 자, 마더텅은 얘들아 교재의 구성을 한번 봐볼래? 목차 같은 데 한번 펴봐. 어떻게 생겼나? 교재가 어떻게 생겼나 봐야 이해라니까요. 자, 일단 이거는 몇 학년 기출이라고 쌤이 얘기했죠? 고2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날짜 같지만 끝나는 날짜는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따라 다를 겁니다. 자, 그럼 모의고사는요, 총 그러니까 24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회를 한번 펼쳐보시면 몇 문제 들어가 있습니까? 1회. 12문제 들어가 있죠. 일단 유형은 한 가지 유형이야? 복합 유형이야? 복합 유형으로 섞여 있어. 자, 그러면 1회 위에 보면요. 몇 분 안에 풀라고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몇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풀어내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우리 똑같이 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마더텅 모고를 풀 때는요. 점심시간에 한 문제 풀고 애들아 이따가 좀 심심해서 한 문제 풀고 자, 이러면 의미 있을까 없을까? 걔 똥이야. 걔 대학 못 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 앉아서 집중이 잘 되는 상태에서 20분을 풀코스를 운영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본인을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요. 20분 스탑워치를 하지 말고 타이머를 한번 해봐. 타이머를 해서 한 문제 풀 때마다 구간 기록을 눌러보는 거야. 그럼 구간 기록을 눌러보면 우리 지난주에 연습했잖아. 어떤 문제는 몇 분 넘어가면 안 돼. 그거 쌤이 알려줬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이 딱 풀었을 때 20분을 정주행을 했을 때 나 이 문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고 있네. 그럼 나라면 그 문제가 왜 그런지 쌤한테 물어볼 것 같아. 쌤 제가 목적 문제 풀 때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계속 1분이 넘겨요. 왜 그럴까요? 물어봐줘야 돼. 그런 식으로 본인이 계속 치열하게 본인을 검토를 하면 훨씬 성장하는 속도가 빠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마더텅을 준비된 상태에서 20분을 풀코스로 운영한다. 자, 그럼 풀었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채점하고 오답노트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채점하고 오답노트는요. 2, 3일이 지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풀고 난 후에 안 됩니다. 풀고 적어도 다음 날에는 오답노트를 꼭 해야 되고요. 20분 푸는 거 사실 길지 않으니까 그날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자, 그럼 오답노트는 어디다 해요? 그냥 그 교재에다가 하면 돼. 교재에다가 하면 되는데 오답노트를 하는 방식은 봄노트를 쓰는 방식과 똑같이 잡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답노트에서 사진을 올렸어.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형광펜 친 게 있어야 돼. 그럼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야 돼? 구조 분석이 되어 있어야 돼. 반드시 지문에 뭐가 되어 있어야 돼?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뭐가 적어져 있어야 돼? 주제가 적어져 있어야 돼. 이 포맷에 맞추지 않으면 쌤은 다시 하라고 할 겁니다. 왜? 기본적인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얘들아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등급도 나오고 있고 쌤 저 공부하는 방법도 알겠고 오답노트를 하는 것도 잘하고 있다면 사실 이제 그때부터는 선생님의 수업의 분량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가장 좋아. 내가 지난주에 너희들 말했다. 나는 이 반을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내년 수능 때까지 난 너희들을 보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우리의 목표는 뭐였죠? 일단은
내년 3모에서 원하는 등급을 받는 거였고, 늦더라도 내년 6월 모의고사까지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say goodbye, 더 이상 우리는 서로 잡을 게 없네, 잘하고 대학교 붙어서 보자 라고 해피엔딩이 끝나야 되는 클래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 그러려면 기본적인 방법이 진짜 중요해요. 약속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쌤이 어떻게 시킬 거냐? 마더텅의 인터벌은 이틀만 하겠습니다. 화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정도만 내가 잡아볼게. 그냥 봐봐, 내 계획인데.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수업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수업을 들었으니 목요일엔 뭐 해야 돼? 과제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금요일에 들었으니까 토요일에 뭐 해야 돼? 과제해야 될 거야. 그리고 여기다 추가하자고. 화요일에 뭐 넣고 마더텅 푸는 거 하나만 넣고 토요일에도 마더텅 푸는 거 하나만 넣자 이거야. 이렇게 하면요, 영어 일주일에 그래도 5일, 6일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분량은 나와줘야 돼요. 정시 공부할 거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화요일에 본인들이 1회 풀고 채점 오답해서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 토요일에 풀고 채점 오답해서 또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사진 인증으로 매주 화요일, 토요일에 맞춰서 올려주세요. 그럼 예를 들면 수요일에 왔는데 화요일 게 안 되어 있어. 어차피 수업 10시에 끝나. 못 남겨. 근데 도태되고 있는 거야, 본인 혼자. 그리고 했는데 과제 사진 안 올리는 거 귀찮아서 그럴 거라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꼭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쌤이 결과물 확인하고 한마디라도 피드백을 더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꼭 하면 올려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더텅 운영할 거니까요. 우리 이번 주는 이미 화요일 지났습니다. 언제만 올리시면 될까요? 토요일에 1회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오답노트 할 때는요, 해설지 보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보지 마. 해설지 보지 말고 정답을 체크한 다음에 오답 노트를 역으로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버전인 거야. 이 답이 왜 답인지를 지문해서 역으로 단서를 찾아보는 거야. 예를 들면 빈칸 추론이 틀렸어. 그럼 빈칸의 답이 3번이면 3번에서 하고 있는 말이 위에 지문에 몇 번이나 나왔었을 거야. 내가 그걸 못 찾았을 거거든. 그걸 역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야. 이렇게 해설지는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요. 두 번째, 쌤이 할 말 많다. 형광펜을 치려고 펜을 들었어. 근데 연결사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어딜 쳐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쌤한테 사진 찍어 보내놔. 쌤 저 이거 형광펜 단서만 잡아주세요 하고 보내놔. 알겠지? 그럼 쌤이 시간이 언제가 됐든 피드백해서 다시 줄 테니까 그럼 그때 다시 본인이 단서 맞춰서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은 질문을 여기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아마 피드백이 어려울 겁니다. 수업해야 되니까. 그러니 카톡으로 시간 구애받지 말고 그때마다 남겨놓으세요. 그럼 쌤이 알아서 그때그때 피드백을 해줄 테니까 질문은 뭐로 한다? 카톡으로 생길 때마다 미리미리 남겨둔다. 이것만 약속을 지킵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대인재 풀면서 뭐 발렸어요? 듣기 발렸잖아요. 기억나요? 35점, 36점이에요. 듣기만 만점을 받으면 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듣기 해야 돼. 근데 내가 이것까지는 교재를 따로 안 냈어. 본인들 집에 있는 교재 있을 거야. 우리 한나는 아까 3권이나 있다더라. 니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래서 집에 가서 교재 있는 거 아무거나로 듣기를 풀면 되는데 내가 그거는 사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 유형별로 묶인 거는 하지 마 라고 얘기했거든. 시중에 나가보면 뭐 예를 들면 글의 목적 맞추기 하면서 목적 문제 쭉 있고 이런 듣기 문제집이 있는데 정시는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1번부터 17번까지 묶여있는 교재가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그거래서 듣기는 선생님이 딱 한 번만 검사할 거예요. 일주일에 얼마나 했는지의 학습량을 사진으로 올리라고 해놨습니다. 주차별 학습량.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듣기 문제집을 사진 찍어 올려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듣기 오답 노트 하는 방법은 쌤이 여름학기 때 알려줬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면 쌤한테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듣기 틀리면. 자, 이렇게 해서 아마 학생들마다 쌤 제가 그때 땡땡인재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 듣기가 거의 막 3개 이상 틀렸어요. 그럼 그 친구는 오히려 마더텅은 한 번만 해도 듣기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저는요, 듣기는 만점 나와요 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듣기 하면서 내가 계속 만점의 정답률이 나오는지를 모니터링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일주일 공부한 양을 올려줘요. 그럼 내가 너는 이거 좀 늘리는 게 좋겠어. 너는 이제 줄이고 얘를 한 번 더 해볼까? 이렇게 피드백을 해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과제 계획이 잡혔습니다. 큰 과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뭐 복습하는 거?
대답을 뭐 봄노트, 두 번째 뭐 마더텅, 세 번째 뭐 듣기.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봅시다. 알겠죠? 다음 주 수요일에 뭐 봅니까 우리? 모의고사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학원 오실 때는 반드시 가져와야 될 게 있겠네요. 뭐겠습니까? 모의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오세요. 굳이 5시에 학교에서 집에 갔다가 아차차 놓고 왔어요 라는 수고스러움을 감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쌤 영어만 갖고 와요. 내가 말할 정답은 뭘까? 니네 정시 아니야? 그지?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개발 3발로 봤어도 다 갖고 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합시다. 수요일에. 됐어? 그 납득이 됐어? 받아들여졌어? 예스. 그러면 오늘 뭐 갈 거냐? 수능 특강 영어에서 재밌겠다. 목적 나갈 겁니다. 오늘. 예. 이거 나갈 거야. 그래. 목적 파악을 나가보겠습니다. 야, 니네 혹시 탐구 뭐 할지 아직 못 정한 애 있어? 있어? 아직 고민이야? 그 얘들아, 내가 아까 수연이한테도 얘기했는데 수학 같은 과목은요 굳이 뭐 정시, 수시를 구분 안 해도 돼요. 알고 있죠? 그런데 정시, 수시의 결이 가장 다른 게 일단 국어랑 영어가 가장 달라. 그 중에서도 영어가 많이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이 정시를 결심을 했었을 때 영어는 완전 정시 버전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쌤 내신 자료 좀 주시면 안 돼요?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오히려 내신 시험장에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풀듯이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수학은 본인이 좀 수학에 딸린다라고 생각이 들면 정시 공부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범위의 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신의 커리큘럼에 따라가면서 꾸준하게 진도를 백업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알겠지? 수학 과목은 그렇습니다. 예. 됐어요? 찾았어요? 갑자기 분주하셨네. 자, 그럼 우리 오늘 첫 강입니다. 글의 목적이고요. 자, 아가들 대답 좀 해봐. 글의 목적은 몇 번에 출제되는 문제지? 18번. 자, 몇 번에 출제됩니까? 18번에 나옵니다. 그죠? 그럼 18번이면 이거 맞춰야 돼. 틀려야 돼. 맞춰야지. 야, 이거 틀리면 얘는 갈 길이 먼 친구입니다. 우리는 그런 친구 없을 거라 믿어요. 다만 요즘의 목적 문제가 약간 트릭을 좀 쓰시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틀리는 경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목적은 뭐냐면 18번의 목적과 19번의 분위기 신경을 풀 건데 두 문제 다 30초 정도 안에 풀어내는 걸 미션으로 할 거고요. 30초 그리고 만점의 정답률을 목표로 해볼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웜업을 한번 해볼게. 1강의 게이트웨이는요 올해 수능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랑 같이 분홍색깔 형광펜을 한번 쳐볼게. 내가 어디다 쳐보려고 하냐면 일단 내가 분홍 색깔을 치는 것들은 따라해 연대지에다가 분홍색을 칠 거야. 뭐에다 친다고? 연대지야. 자, 그럼 연은 뭐겠어? 연결사입니다. 대는 뭘까요? 대명사고요. 지는 뭡니까? 지시사예요. 자, 그럼 이 연대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게 연대지거든요. 그러면 이 지문 안에서 연결사가 혹시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래? 눈으로만 봐봐. 연결사 어디 있죠? moreover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다 일단 형광펜 한번 쫙 쳐봐. 봄생 그러면 moreover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앞뒤가 역접이란 얘기야? 순접이란 얘기야? 순접이네. 그럼 정보는 한 번 나올 거야? 나열되고 있을 거야? 나열되고 있을 거야. 그럼 나열되는 정보라면 무슨 점 고르기로 했죠? 공통점 고르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 분명히 앞부분에서 무언가 첫 번째 진술을 하고요. moreover이 몇 번째 진술일 거야? 두 번째 진술이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풀 거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단어까지 형광펜 한번 칠게. It is time to에다가 형광펜 한번 쳐봐. 그러니까 니네 it is time to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뭐뭐 할 때야 이 표현이지. 그럼 뭐뭐 할 때야 라는 건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하란 얘기야. 선생님 이제부터 배웁시다. It is time to 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을 해야 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슨 성의 표현과 같아? 당위성의 표현과 같은 거야. 그러면 수능에서 당위성의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무엇을 나타내는 단서라고 공부하겠습니까? 주제를 나타내는 단서죠. 졸라 기본이지 진짜. 그러면 당위성을 나타내는 거 딴 거 뭐 있냐면 내가 나눌 거야.
조동사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나의 5년, 6년, 7년 동안의 강의를 집약하는 거야 지금. 형용사를 가지고도 당위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럼 조동사는 다들 알죠? 뭐 나와야 돼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 should. 그렇지. 부르면서 적어보자. should 있고요. h로 시작하는 거 have to. o로 시작하는 거 ought to. n으로 시작하는 거 need to. 이런 식의 표현들 나오면 우리는 여기 주제겠다라고 빠꽁하는 거야. 자, 그러면 비슷한 의미로 형용사라는 거는 어떤 게 있냐? I로 시작하면서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뭐겠어? important이야. 그럼 여기 중요하다는 거니까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하라는 얘기겠죠. important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E로 시작하면서 본질적인, 필수적인이라는 단어도 있어. 그 뭘까? essential. 그쵸? 얘가 나와도 당위성의 표현이라고 분류를 하셔야 돼요. F로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이란 단어 있어. 그 뭐게? fundamental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요런 류의 단어들이야. 나오면 또 잡아줄게. 자, 선생님 결국 이렇게 당위성의 표현들이 나오면 얘는 주제니까요. 결국 마지막 문장에서 글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독해를 할 때는요. 독해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그랬지? 정독과 속독이 있다 그랬어. 그냥 봐. 필기 안 해도 돼. 봐봐. 한 지문을 읽을 때 Y축을 집중도라고 하고요. X축을 지문의 길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우리가 집중을 할 땐 모든 지문을 읽으면서 이 정도로 유지되면 가장 좋아. 그런데 사실 여러분 느끼잖아. 70분 읽다 보면 니네도 혼이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않아? 갑자기 뭐 했지 내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 심지어는 듣기 풀 때도 중간에 페인트 된다고 얘기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거 사실 조금 어려워. 그러니 한 지문을 읽을 때도요. 집중력은 첫 문장에서 가장 높아야 돼. 어떤 걸 읽든 어디가 제일 중요해?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럼 첫 문장에서 알차게 읽었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집중도가 높다라고 하는 게 뭐라 하자는 거야? 정독을 하자라는 걸 거고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은 뭐겠습니까? 속독이어야 돼요. 자, 이제 타임테이블이 맞춰야 되는데 정독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문의 뭐와 관련된 진술이겠어? 주제와 관련된 진술일 거야. 반면에 속독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주제를 알았을 때 주제와 똑같은 말을 하는 부분일 거거든. 그럼 주제와 똑같은 말을 하는 속독이라고 하는 건 쌤이 이렇게 설명했었지. 주제가 아닌 무슨 설명? 부연 설명을 하는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읽을 거야. 그럼 이 부연 설명이라고 하는 건 영어에서 뭐뭐가 있는데? 또 말해봐. 예시, 또 연구, 실험, 조사, 또 뭐 있지? 인용문까지를 들어줬었어. 자, 어찌됐든 정독과 속독이라는 걸 표현을 할 건데 내가 이 지문에 그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 알겠지? 잘 들어봐. 쌤 첫 문장 읽을 때는 정독하라 그랬어요? 속독하라 그랬어요? 정독. 천천히 읽어볼 거야. 나랑 쭈글쭈글 같이 해봐. 야, 나는 이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애냐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 야, 나는 어떤 애냐면 툰스킬스 컴퍼니의 매니저야. 나는 어떤 회사의 매니저야. 정독하고 있어. 만약에 너가 내 글을 읽는 너가 관심이 있다면 말이야. 새롭게 웹툰을 만드는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내가 쓰는 이 글은 너를 위한 거야. 까지 읽었어. 나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군지 타겟팅이 되는 것 같은데요. 독자는 누구예요? 1번 웹툰 작가, 2번 웹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일반인. 뭘 것 같아? 2번이 되겠죠. 선생님 여기서 나오는 U라고 하는 건 이제 독자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확인했고 이 독자라고 하는 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웹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겠구나. 여기까지가 정독이라고. This year, 올해 we have launched. 우리 회사는 특별한 온라인 과정을 만들었어. 그럼 질문, 이 온라인 과정은 뭐 알려주는 과정이겠어? 웹툰 만드는 거 알려주겠죠? 얘들아, 이거야, 포인트야. 잘 들어봐. 이 과정은 웹툰을 만드는 걸 거야 라고 예측이 되죠. 예측이 되는 시점에 해야 되는 게 속독이에요.
그럼 속독이라는 건 뭐냐면 글자를 빠르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측한 단어가 나와 있나를 확인하는 과정이 속독이에요. 그러면 나라면 이 위치 D를 눈으로 흘끗 보면서 웹툰 만들기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할 것 같아. 그 단어가 어디 나와? 웹툰 프로덕션 있구나. 이게 속독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은 너무 쉬운 거라니까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뒤로 가면서 어려운 지문들을 보다 보면 지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내 눈에 크게 들어오는 단어들만 보거든. 단어만 보면서 지문을 읽어가 버리면 그거는 절대 지문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더 읽어볼게. 아, 역시나 웹툰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구나. 물결치자. 그리고 다음 문제 읽어볼게. 각각의 과정들은 consist of 구성되어 있어. 그건 나 뒤에 안 읽으려고. 왜 안 읽을 것 같아? 이 각각의 과정은 구성되어 있어라고 하는 건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겠다는 거야? 수업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겠다는 거지. 수업에 대한 설명을 왜 해? 독자가 누구였어? 관심 있는 사람 아니었어? 그럼 이 수업에 대한 설명을 걔한테 왜 해줘? 수업을? 듣게 하려고잖아. 뒤에 쓸 말이 너무 뻔하니까 뒤에 읽어 안 읽어? 안 읽고 넘어가는 거야. 쌤 그렇다는 건 여기 뭐 나왔었지? 모어 로벌이었지. 그럼 모어 로벌은 몇 번째 진술이라 그랬지? 두 번째 진술이지. 그럼 얘는 뭐에 대한 두 번째 진술인 것 같아? 강의의 특징에 대한 두 번째 진술 아니겠어? 아, 쌤 결국 요 부분에서 말하는 게 강의의 특징 1번이라고 우리가 잡을 수 있었으니까. 그럼 모어 로벌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건 강의의 특징 2번이겠네? 그럼 뒤에 읽을 거야?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되지. 왜? 이미 목적은 분명하잖아. 강의 듣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다음 문장 보니까 강의는 이 정도 돈이 들어.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수강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문장 또 가봐요. 우리 과정을, 그럼 또 우리 과정에 뭐 얘기해? 특징 얘기하는 거야.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니까 무슨 성이 나와? 당위성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정도는 정독을 해서 확인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니까 뭐 할 때야? 당신의 웹툰을 만드는 걸 시작하세요. 누구와 함께? 우리의 사이트와 함께. 끝인 거야. 자, 그럼 정답 골라볼까? 1번 웹툰 제작 온라인 강좌 홍보 어때요? 괜찮은 거죠? 2번은 뭐가 아니죠? 채용이 아니지. 3번 가자. 신작 공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4번 갈게. 웹툰 창작 대회에 출품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 사이트 이용해서 웹툰 만들어봐. 5번 내려갑니다. 기초적인 웹툰 제작 방법 설명이 아니라 프로그램 설명이고 수업에 대한 설명인 거지. 그래서 정답 몇 번 되는 거야, 얘들아? 1번 되는 거구나. 이 말인 거야. 자,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몇 초 이내에 해야 돼? 30초 안에 해봐야 돼. 그러려면 정독, 속독 이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지요? 좋아요. 자, 그러면 1, 2번 문제를 내가 먼저 한번 풀려볼게요. 1, 2번 문제. 쌤 그러면 1번 문제에서 단서를 먼저 한번 잡아줄게. 여러분들 춥죠? 줄여줄게. 나 말 빠르니 지금? 괜찮아? 괜찮아? 여기 졸리면 뒤로 나가서 서. 졸리면 서는 거야. 알겠지? 나가서. 쌤 1번 문제 우리가 당연히 첫 문장 아주 뎁스 있게 정독을 할 겁니다. 근데 읽다 보면 어떤 단서가 눈에 좀 보이냐면 얘가 눈에 보여. though. 쌤 도우가 들어간다는 건 이런 식으로 지금 도우가 들어가 있을 때 이 도우는 부사거든요. 컴마 사이에 들어가 있는 모양일 때는 부사야. 자, 부사로 나오는 도우는요. 역접의 연결사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앞뒤에 반대되는 뉘앙스의 내용이 나올 테니까 though를 기점으로 어떻게 내용이 반대되나에 집중해줘야 글이 풀릴 거예요. 이 말 이해돼? 근데 요거 말고 얘들아 밑에다가 구분하라고 한번 써보자. 구분이라고 써보시고 구분. 지금 도우는 내가 품사가 뭐라고 했어? 부사라고 했죠. 컴마 사이에 껴있다. 그럼 뭐다? 부사다. 부사 도우는 무조건 뭐로 취급하자? 역접으로 취급하자 이거야. 근데 그거 말고요. 접속사로 사용되는 도우가 있어. 선생님 접속사 도우로 나왔다는 건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컴마 찍고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오지 않을까요? 접속사니까. 이런 모양일 때. 아까 거랑 다르죠 모양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때 접속사 도우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얘만 나오면 안 되고요. 우리 뻔히 아는 거 although, 도우, even 도우, 또 뭐 있지? even, if까지 있죠. 얘네들이죠. 자, 선생님 그러면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는 뭐라고 풀 거냐면요. 도 바로 뒤에 나오는 절을 그냥 박스로 묶어서 뭐라고 할 거냐? A라고 할 거고, 그리고 컴마 뒤에 나오는 부분에 박스로 묶어서 뭐라고 할 거야? B라고 할 거야. 그럼 결국 접속사 도우일 때는 도우 나오면 A, B가 나올 겁니다 라는 얘기고요. 이때는 무조건 누가 주제라고 쌤이 가르쳤지? B 자리에 나오는 게 주제다 라고 알려줬었고요. 첫 번째, B 자리에 나오는 게 주제다. 그리고 중요한 건 A임에도 불구하고 B인 거야. 아니라 힘듦에도 불구하고 성취감이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이잖아.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 어떤 진수를 말해요? 반대되는 진수를 말할 거예요. 얘랑은 구분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풀 때는 요 도를 기점으로 어떻게 반대되나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됐죠? 2번 문제 들어가 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연필 잠깐만 들어볼래? 연필 들고 쌤이 속으로 10초 정도 셀 테니까 눈으로만 쭉 흘겨 내려가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단서라고 생각되는 것에 밑줄을 쳐봐. 자, 여기까지만. 그러면 내 생각에는 요 단서는 다 봤을 것 같아. 연결사로 뭐가 나오지 않아? however 나왔지. 그렇지. 그럼 쌤 however도 앞뒤가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어떻게 반대되지?를 먼저 잡는 게 급선무겠다. 두 번째는 뭐 골랐어? need 골랐어? 쌤 저 어디 골랐냐면 여기 나오는 need 골랐어. 됐어? 그리고 아마 근영이가 내 생각에 이거 head to 말한 것 같다. 맞아요? head to는 안 체크한 이유가 얘 걸리는 문장이라서 쌤이 뺐어요. 자,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쌤이 뭐 알려줄 거냐면 목적 문제에서 나오는 would like to. 이거 명수홍이 맨날 하는 거야. would you like to something to do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would you like라고 하는 건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해줄래? 그럼 당연히 요청하려고 글을 쓴 거겠죠. 그래서 얘까지도 단서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쌤이 오늘 이렇게 단서를 알려줬으니까 1, 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처음부터 30초 가면 꽤나 막막할 거야. 그래서 한 문제당 1분으로 가볼게. 내가 1분이 넘었으면 1분 초과라고 말할 거고요. 2분이 됐을 때 끊겠습니다. 알겠죠? 1, 2번만 푸세요. 일 분 경과.
남은 시간 10초. 자, 여기까지가 2분의 시간이야. 팔 괴지 마세요. 자세를 정확하게 하세요. 예스! 자,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 한 문제를 풀 때 기계적으로 풀면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 1분 30초야. 그냥 N빵을 하면 70분의 시간을 45문제를 N빵을 했을 때 나오는 게 1분 30초인데 지금 2분이었거든요, 체감? 근데 2분 동안 1번을 잡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40초밖에 안 됐는데 2번으로 넘어간 친구들도 있었어. 이게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 내가 몇 초 안에 이 문제를 풀어내는구나를 스스로 알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2분이 됐는데도 1번 문제를 잡고 있거나 1번밖에 못 풀었다라고 하면 해석하는 속도가 되게 느린 거야. 해석하는 속도가 느린 친구들한테 하기 좋은 학습은 뭐냐면 구조 분석하면서 해석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법노트 학습에 되게 많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지? 반면에 쌤 저는요 읽어내는 거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친구는 법노트 복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풀이량이 많이 뒷받침이 되면 좋은 친구야. 알겠어? 팁을 줬다. 자, 그럼 1번의 정답은 지은경이 발표하겠습니다. 몇 번이지요? 때리지 않아요. 오늘 은경이가 사랑니를 빼고 왔대요. 박수를 쳐주면서 한번 정답을 말해볼게요.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슬아 씨는 몇 번을 찍었죠? 넌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갈렸습니다. 그렇죠? 자, 김한나는 몇 번을 찍었어요? 제일 빨리 풀었던 것 같은데? 2번을 찍었어요. 이근영은 몇 번이에요? 4번이요. 자, 팽팽하죠? 여러분들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거든요. 이제 손을 드는 거예요. 쌤, 저는 2번인 것 같아요. 뭐야, 2번 찍은 애들은 뭐야? 저 2번인 것 같아요. 전 4번인 것 같습니다. 전 4번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정답 몇 번이냐? 4번이 맞아요. 야, 아니야. 근데 지금 너무 잘했어. 내가 신이 나는데 이게 다 맞춰버리면 내가 할 말이 좀 줄어들거든? 근데 지금 너무 예쁜 걸 잘 틀려줬어. 정답은 4번이야. 정답은 4번이야.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헷갈리게 만들었던 건 2번이야. 그럼 2번에 어떤 단어 때문에 헷갈렸을 거냐면 그 명지 근데 괜찮죠? 멘탈? 예. 오랜만에 하는데 저한테 약간 그래도 낯을 가리는 상태를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2번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력적이라고 느꼈을 거야. 별장, 이용료, 인상이야. 야, 그럼 맞춰봐. 1번 지문 안에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말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래서 2번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정답 몇 번이었냐면 이번 여름에 별장을 못 쓸 것 같아만 알리려고 했던 글이거든.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자. 쌤, 첫 문장은 정독이야? 속독이야? 정독이야. We hope all is well with you and your family. 너와 너의 가족에 all is well. 다 잘 되길 바랄게. 앞에서 그냥 이빨 터는 거고요. At last, 지난 spring is in the air. 이제 at last, 마침내 spring is in the air. 봄이 왔고 and that means 그리고 이건 이런 거 의미할 거야. 여름이 can't be far beyond. 그닥 멀지 않았다는 거. 이빨 털고 있으니까 빨리 읽을게요. For the past several years. 지난 몇 년 동안 we have taken much pleasure. 우리는 많은 즐거움을 누렸지. 얘들아 해석 따라와줘. 괜찮아? 가영이 괜찮아? in 뭐 하면서 sharing our cottage on blah blah with you and some of other close friend까지 닫아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단어 외워왔죠. cottage 하면 뜻 뭐래요? 별장 혹은 오두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진술이 나온 게 뭐냐면 지난 몇 년간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쌤아, 지난 몇 년간이라고 하는 건 언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과거죠. 그럼 과거에는 우리가 별장을 쉐어링 뭐 한 거예요? 공유했던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 글은요 펜션 주인이 투숙객한테 쓰는 글인 것 같아? 친구들끼리인 것 같아? 친구들끼리인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펜션의 주인은 손님과 같이 잡니까? 안 자잖아요. 그러면 쉐어라는 말이 가능하려면 펜션을 이제 뭔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쓰고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의 관계일 거야. 그게 쉐어가 알려주는 거였고 과거에는 이랬어. 근데 뒤에 뭐 나왔어?
now였지. 그럼 과거와 지금의 상황이 뭐해질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현재의 상황이 뭔가 좀 달라졌어 라는 게 do 안에 있는 말 아니야? 그리고 읽어보니까 야, 근데 올해 I'm afraid 난 너무 미안하게 됐어. We must do things a bit differently. 어떤 표현 나와? must 나왔지. 무슨 성이야? 당위성이야. 그럼 얘들아 물결 쳐봐. 우리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이게 끝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야 우리 근데 미안한데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에 함의가 뭔지는 이미 납득이 좀 되지 않아요? 그럼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 과거와 달라야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코테이지를 더 이상 뭐 못해? 공유를 못할 것 같아. 이 말인 거 아니야? 이거 이해돼? 내가 말하는 거?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 더 이상 내가 별장을 너랑 공유하지를 못할 것 같아. 이 말 아니야? 이해됐으면 끄덕 한 번만 해봐. 나 알 수 있게. 됐어? 이해됐어? 됐지? 그리고 다음 문장 봐봐. The expense야. 얘들 expense가 뭐야? 비용이잖아. 근데 뭐의 비용이냐면 maintaining the house야. 그럼 여기서 the house는 진짜 우리 집이야? 코테이지 받는 거야? 코테이지 받는 걸 거야.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has gone up. 너무 올라갔어. And 그리고 for endless to the coming summer. 최소한 다가오는 여름에는 우리가 결정을 했어. Put the cottage. 그 별장을 put on the market. 어디에 내놓자? 시장에 내놓자. 뭐로써 시장에 내놓자라고 결정을 했냐면 렌탈 프로퍼티니까 대여를 해줄 수 있는 부동산으로 내놓자라고 결정했대. 자, 그럼 너희들이 헷갈렸던 이번에 별장 이용료 인상은요. 정말 투숙객한테 비용 인상을 말하는 거야. 더 이상 공유를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야. 선생님 그렇게 된다면 이 글은요. 빗금을 2개 갈릴게요. 됐어? 2개 갈라서 결국 나는 더 이상 별장을 공유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준 후에 뒤에 나오는 이 부분 전체에서 하는 말은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할지에 대한 무엇을 붙여주는 거야? 이유를 붙여주는 거야. 그럼 이 글을 쓴 목적은 이미 어디서 다 말해준 거야. 별장을 공유하지 못할 것 같아 해서 이미 다 말해준 게 끝이라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맞는 거야. 알겠어? 요게 한 끗 차이에요. 너무 잘 틀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 문제였어. 2번은 푼 친구들이 얼마 없을 수 있어서 한나가 한 번만 더 말해볼래? 2번에 답은 몇 번 찍었어? 4번 찍었어요. 그냥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2번에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맞습니다. 이건 좀 쉽게 풀었나 봐. 같이 한번 또 봐볼게. 자, I am. 나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 게 중요하지.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야 얘는. 고등학교 교장이야. 그리고 each year. 매해 we provide engaging event.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이런 이벤트를 하냐면 우리의 학교의 커뮤니티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어 매해.